입니다. 광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지금 언제 1950년 6.25 전쟁 있죠?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어떤 남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포로를 지금 교환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명준이란 그 등장 주인공이 결국 제3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그 내면 의식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남북분단의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라는 거니까 뭐야? 사상 이런 거죠. 이념. 자, 그래서 이념적인 어떤 대립의 문제를 비판적 관점에서 그려낸 장편 소설입니다. 자, 여기서 남한의 어떤 북한의 어떤 각각의 어떤 이념들이 어디도 지금 여기는 여기 등장인물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결국 이런 이데올로기 허구성을 깨달은 명주는 결국 중립국으로 가던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자살을 해요. 소설이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자, 이 작품은 명준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 상황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남북 분단과 이념 대립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아랫부분 좀 간단하게 내용 요약하면 대학생인 명준이가 아버지가 지금 월북을 해버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여러 가지 남한사에서 어떻게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가가지고 많이 고초를 당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명준도 결국 월북을 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자, 북한에 갔더니 그곳은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가 자,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인민군 지금 여기 군인으로서 거기 이제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결국 포로가 돼가지고 자, 지금 인민군 여기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정전 협정에 따라서 전쟁 포로들에게 세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남한으로 갈 건지 북한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갈 건지. 자, 이때 명주는 바로 이 교제 부분인데요. 결국 중립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주는 남한에도 북한 사회에도 만족스럽지가 못하는 거죠. 자, 아랫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탁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하지만 중립국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을 갈등하던 명주는 결국 감시자로 여기며 총으로 쏴버리려고 했던 가판의 두 갈매기의 모습에서 바로 자기가 전쟁터에서 누구 북한에서 사귀었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임신을 했던 은혜가 결국은 거기서 만나요. 전쟁터에서 만나요. 이제 간호장교로 참전을 해요. 여기 은혜가. 근데 거기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었는데 이 두 마리의 갈매기를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은혜와 그리고 임신했던 딸로 지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자, 결국 바다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뛰어듭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타고르호의 선장뿐만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포함해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어디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정전 협정은 끝나고 지금 타고르호 배를 타고 중립국을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장도 그렇고 거기 있는 선원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석방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남한도 아닌 북한도 아닌 제3국을 선택한 중립국을 선택한 바로 이 누구들 석방자들에 대한 뭔가 눈치가 좀 달라요. 대하는 게. 자, 그 대목인즉 그들 석방자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자, 거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하신 모양이다. 뭐야? 저 사람들이 워낙 갈 데가 없으면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까? 이렇게 순환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일 저런 일로 자,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이 부끄러움을 맛본다고 했으니까 명주는요. 자기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것이 좀 부끄럽기도 했다 이런 거야.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합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을 버리고 갈까? 여기에 대한 너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지금 못마땅한 거야.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봅니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누가?
선장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이 명준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명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훅 담배를 내뿜으면서 가볍게 웃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다르죠? 자, 여기 있는 명준은 자기 조국을 버리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내 조국을 잃었단 말이야. 자, 이 선장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기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자, 선장은 자기가 알 수 없대요. 자기 나라 어느 쪽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살겠다는 그 일이 말이지. 부모랑 가까운 피칠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누구? 엄마가 있어? 아니 아버지? 명준을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북한에 월북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 주요 인사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자, 밑에 A는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준은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 해석해지면서 왜? 딱 봐도 어떻게 갑자기 애인이란 이야기 딱 할 때 얼굴빛이 딱 달라진 거야. 바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장은 당황한 듯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는 고개를 까딱해 보입니다. 자, 바로 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은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전쟁 중에 바로 은혜는 결국 동굴에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결국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아픈 상처가 다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지금. 얼굴빛이 바뀝니다. 미안.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를 비는 그런 품에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지만 턱 분별력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얼핏 스친다 그랬으니까 자,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아픈 상처를 살짝 건드린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 들어와서 바늘을 꽂아 놓은 해도에 가장자리를 바르르 떨게 합니다. 자, 이때 갈매기들은 바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면서 자, 보였다가는 또 휙 사라지고 합니다. 바로 이 두 마리의 갈매기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건 나중에 바로 여기는 명주는 이걸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 바로 은혜와 그리고 자기의 딸로 지금 인식을 합니다. 햇빛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의 팔다리를 타고 흘러갑니다.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까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A는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줄지 아픈 기억을 줄지 몰랐던 거야 지금. 자, 밑입니다.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자, 일부러 어떻게 그때 아픈 상처를 지금 숨기는 거야 지금. 에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갔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명준은 미안했던 것을 메우기나 하듯 짐짓 누그러지면서 선장을 건너다 봅니다. 선장은 근데 뭐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빈 찻잔을 들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글쎄요. 아까우는 딴판을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보이는 품이 고다서 좋다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다 얘기한다는 거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자, 결국 명주는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 아버지도 두고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죽었지만 다 모든 걸 둔 바로 그 추억의 공간을 두고 지금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자, 아래로 갑니다. 중립국 단호한 자, 여기서 어느 부분이냐 중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얘가 포로 수용소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자, 현재 상황이 아니라 언제? 과거 포로 수용소에서 자, 바로 이제 남한 측과 중국 측, 남한 측과 이제 어디 북한 측이죠. 거기 설득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명준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딱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중립국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남한도 싫어, 북한도 싫어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자, 같이 조국 내지 남한을 버리겠습니까? 남한 측 설득자네요. 자, 종기가 낮다고 말이죠. 했는데, 자, 종기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어떤 혼란한 상황, 바로 사회적인 모순 내지는 현실 속 문제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남북이 되게 혼란한 상황이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나라가 그렇게 지금 혼란스럽다고 지금 당신 단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당신과 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어요, 지금? 상당히 혼란한 과도기적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 같은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자, 친구로서 지금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다시 조국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자,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자, 먼저 지식인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줘야죠. 이런 얘기야.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자, 이 중립국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이라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난 동생처럼 당신을 여겼단 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할 수 있대요? 개인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근거를 들었죠? 자, 당신 같은 지식인의 어떤 인물을 강조했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도와줄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나만을 선택해라 이거야. 자, 밑에 하지만 자,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나직히 말합니다. 중립국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의지가 변함이 없네요.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프를 툭 칩니다. 곁에 앉은 미군들도 돌아보고요.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겠지 그랬으니까 자, 결국 명준 이 사람 안 되겠어? 그냥 패스 이거야. 자,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요. 천막을 나서자 자,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고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눈물도 찔끔찔끔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기 감정인데요. 자기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자기 제3세계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통쾌함 이것도 있지만 결국 지금 자기가 자기 조국을 버리고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여기는 허탈감 내지 비애감, 슬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이 걸려서 헥헥거리면서 또 그의 웃음은 멋지 않습니다. 자, 준다고 바닷물을 바닷물을 얘기합니다. 마실 수 없는 일. 이런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탈수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 이상적이고 허구적인 거야. 헛된 이런 이데올로기를 마실 수 없는 거.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바로 실제적인 어떤 현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준다는 것도 허황되고 하고 가지거니와 함도 철없는 일이고요. 바닷물과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여태까지 명주는 허구적인 이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던 거야? 자, 두 가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고통이 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것을 생활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픔과 자, 환상이 맞는 것 같은데 환장이라고 돼 있네요. 자,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 있으니까 결국 허황된 이상만을 꿈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잡으려고 했던 거야. 우리 현실에서 바로 이쪽에 나오겠지만 광장과 그다음 밀실이란 두 개의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같이 추구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얘는 그걸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건 마술이나 불과했단 말이야.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북한이나 남한의 권력자들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란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리석게도 속았던 거죠. 낌새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오자 자, 결국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참을 알고 진실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이 지식인들은 결국 바로 뭐해? 남한과 북한의 결국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그거 진실을 알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격리를 시키는 거죠. 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려버리면 어떻게 그 체제가 무너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감옥에 가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격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못된 세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다른 사람한테 각성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것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 감옥에 격리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입니다. 자, 중립국이란 공간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모두에게 환멸을 느낀 명진이가 절망적 상황에서 선택한 공간으로서요. 남한과 북한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립국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이명준이가 지금 자, 협상장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뭐냐?
자, 아까 얘기했던 강요받은 두 이념이 다 아닌 자, 그거에서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통쾌함과 후련함을 느꼈고요. 자, 하지만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자조적인 비애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 여기 작품에서는 지금 제목이 광장만 나와 있는데 자, 이 밀실하고 광장의 의미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자, 밀실이란 공간은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며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뭐가 있는 거? 개인적인 자유가 있는 공간. 자, 바로 이 나만의 현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사회적 소통이 없죠. 그럼 결국 광장은 없는 공간입니다. 이 나만의 사회는. 자, 오른쪽에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서 공동 이념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공간. 자, 공동의 이념적인 공간이긴 해요. 집단적이고 사회적 삶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북한 사회는. 자,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듯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없는 밀실의 부재가 되는 공간. 자, 그렇다면 자, 명주는 결국 밀실과 광장이 서로 믹스가 되는 공간을 원했던 거야. 근데 그것은 결국 현실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중립국을 가더라도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명진이 말하는 이상적 사회는 결국 지배적 이념에 대한 강요도 없고 광장을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사회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유롭게 인간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 소재의 의미들 있죠? 이거 반드시 다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문맥적 의미하고 연결해가지고. 자, 명준이 여기서 투신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항구를 출발할 때부터 쫓아오던 갈매기가 자신이 사랑한 은혜와 그녀가 임신했던 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큰 새와 꼬마 새가 마음껏 날아다니는 눈앞의 바다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푸른 광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바다로 뛰어들면서 진정한 푸른 광장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따라서 명준의 투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바다를 노니며 살아가기 위한 재생의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다로 뛰어드는 거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광장이라는 작품 정리 끝냅니다.